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이론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 1번을 보시면 지수 함수의 정의와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지수 함수 한번 정리하고 몇 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로그 함수 정리하고 해당되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다. 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는 일단 y는 a의 x라고 표시하죠. 이때 a가 1이 아닌 양수가 된다고 그랬어. 맞아? 그래야만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고. 자, 그럼 첫 번째, 봐봐. 요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나눴거든? 양수는 양수인데. 뭐가 아니라고? 지금 1이 아닌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쪽 파란색 동네와 밑이 여기 노란색 동네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스타트는 어떻게 된다? A라는 놈에 대한 밑이 1보다 클 때 봐. 두 번째는 A라는 밑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관찰을 해주시는 거지. 오케이? 자, 밑이 1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자. 그 다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럼 y는 2분의 1에 대한 x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래프는 뭐가 모여서 되죠? 점이 모여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라는 놈은 항상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왜? 밑이 양수일 때는 뭐가 들어와도 괜찮다 그랬지? 자,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0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다. 이렇게. 맞아.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크면은 무슨 함수가 된다고? 증가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증가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 함수 일반론 들으셨지?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가 있었죠? x1과 x2가 있을 때 f의 x1과 f의 x2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증가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 보세요. 자, 이번에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역시 0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올까? 1 나오겠지.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으시면 4분의 1 나오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이번에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는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 역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f의 x1과 f의 x2가 부동호 방향이 돌아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맞습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예, 아래로 볼록이야.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위로 볼록 그런 거 없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와 볼록성은 전혀 무관한 관계야. 얘 아래로 볼록, 얘도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밑이 뭐가 있는데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요 점 고정돼 있지. 요 점 고정돼 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점이라고 부른다. 정점. 그 다음에 그래프는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될 텐데 요 지수라는 건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x축 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얘 점근선.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점근선이 되겠죠? 결국에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네. 공통점이 몇 개 있죠? 자, 공통점, 그다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자, 공통점은 뭐가 되냐? 정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점은 0,1이 된대. 점근선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된다? y = 0이 되는 거지. 맞아?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지. 반면에 차이점은 뭐야? 얘는 무슨 함수? 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y는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여기다 추가적으로 그릴 거야. 자, 공간이 많이 없지만 한번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0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1이 지나겠지. 그래서 정점이라고. 고정돼 있다고.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게 정점이야.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0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요. 1 집어넣으면 3 나오겠지. 2 집어넣으면 9 나올 거야. 반면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분명히 내가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와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밑이 커. 얘가 더 커.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반시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약간 심화된 문제 소리와 적용해 볼 거예요. 지수 함수에서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밑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래프적인 특징으로서 하나 기억해 두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y는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밑이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야. 맞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야. 자, 근데 우린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점에 대한 이동은 그대로 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이동은 반대로 가죠. 자, 그럼 y자리에 y-3이 들어갈 거고 x자리에는 x-1이 들어가. 그래서 y로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된다? 2에 x-1에 플러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분석해 볼 텐데 평행 이동이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정점과 두 번째 점근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다. 자, 정점은 어떻게 됩니까? 정점. 말로 그냥 쓸게. 일단 지수를 0으로 하는 x값 컴마 그때의 y값이. 자, 만들어 볼까요? 지수를 0으로 하는 x값은 1이지. 지수가 0이야. 그럼 그때 y값은 얼마가 되지? 4가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은요, 지수꼴을 없애야 돼. 지수꼴을 없애라. 지수꼴을 없애봐. 그럼 뭐가 돼? y는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왜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냐?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프. 자, 보세요.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점이 1,4래.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3이래. y는 3. y는 3이야. 근데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밑을 봤더니 증가함수네.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개형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지수함수에서 정점과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 그 다음 밑에 관계없이 뭐 점근선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지금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2의 x 플러스 1. 얘는 y는 2의 x를 어떻게 이동한 거니?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 이동할 수 있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 얘가 2에 대한 x 플러스 1승의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 x축으로 마이너스 1이고 y축으로 1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그러면 또다시 자, y는 3에 대한 2x에 플러스 1이 있어. 얘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랑 겹칠 수 있을까?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랑 겹칠 수 있을까? 물론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야. 얘는 당연히 밑이 2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밑이 지금 3이야.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랑 겹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겹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겹칠 수 있냐? 요 3이라는 걸 우리가 로그 파트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2에 로그의 2에 3 이렇게 적으시면 되지. 왜? 얘하고 얘 체인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 2에 대한 x 플러스 로그 2의 3에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결국에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결국에 겹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에 대한 식의 조작을 통해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의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이번엔 대칭함수에 대한 얘기. 대칭 이동 한번 보시죠. 대칭 이동. 다 지우고 갈게요. 자, 이번엔 대칭 이동 한번 보시자. 자, 요 놈에 대해서 얘 x축 대칭해보자. 얘에 대해서 y축 대칭해보자.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볼 거야. 자, x축 대칭에 대한 식은 어떻게 바뀌죠? x축 대칭을 하면 누구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 y에 대한 부호가 바뀐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봐,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우리한테 조금 이제 영향을 줄 거야. 자, 두 번째 y축에 대한 대칭은 x에 대한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은 x에 대한 부호도 바꾸고 y에 대한 부호도 바꾸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역시 이놈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다. 괜찮아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는 거야. 그래프를 한번, 여기 음수가 있을 때는 그래프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 요 그래프는 얘지, 그냥. 아까 앞에서도 한번 그려봤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y는 뭔데? 음수로 출발해. 그럼 여러분은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 자, 보시죠. 얘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봤더니 x축 대칭이래. 그럼 쟤를 x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해서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야. x축에 대한 대칭이면서, 아이고 미안. x축에 대해 대칭이면서 y축에 대해 동시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봐. 지금 기본 그래프 한번 그리고 갈게요. 이렇게 있어요. 원점에 대한 대칭 얘가 일로 오겠지, 이렇게. 원점에 대한 대칭 얘는 일로 가겠지, 이렇게. 얘는 일로 갈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자, 앞쪽에 음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익혀두셔야 돼. 됐습니까? 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 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얘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정점부터 찾아볼게. 정점. 정점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를 0으로 하는 x값과 그때의 y값, 여기 0이야. 1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돼서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자, 두 번째 점근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점근선 지수꼴 없애라고 그랬지? 그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내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겠다. 이 정도 그려보시면 정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y 이퀄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y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얘지. 마이너스에 여기 플러스니까 그래프에 대한 개형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개형도 알아두시면 조금 좋지. 다시 여기 음수일 때 여기가 플러스면은 감소, 마이너스면 다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착안해 두시고. 그래 나중에 조금 확장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해보고 지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지수 함수가 있어. 지수 함수에서 자,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겹칠 수 있는 것. 뭐 이런 문제 내신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지수 함수에서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은 뭐냐? 밑이 일단 같아야 돼. 밑이 같고 and 지수의 x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이 같다. 오케이. 자, 일단 밑이 같고요. 지수의 x계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 아까 이런 얘기 잠깐 했죠? y는 2x가 있는데 얘가 y는 3의 2의 x에 플러스 1이랑 겹칠 수 있니 물어봤어. 그러면 밑이 일단 2로 같잖아. 그 다음 x에 대한 계수가 1 절대값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겹칠 수 있는 거야. 요거에 관계없이 겹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지수 함수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쪽에 넘어가서 핵심 예제 1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자, x축에 대해 대칭한대. 걔는 y는 2분의 얘냐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보자. 얘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y는 2에 대한 마이너스 x승이라고 써도 괜찮아? 왜? 음수지수는 밑을 역수로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보시다시피 얘 보세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니?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 아니라 뭐다? y축 대칭이라고 하셔야지. 그럼 기억번은 땡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y는 그 다음에 2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아이고 이거 끝이네.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일단은 얘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시겠지? 그랬을 때 이놈의 그래프다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랬어.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해볼까? 금방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얘가 y는 2의 x야. 근데 그놈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대. 이렇게. 이게 이동시킨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 결국에 y는 2x,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요 놈보다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지. 파란색. 됐어요? 자, 그 다음 디귿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y는 루트 2의 x승의 그래프를 x축 평행 이동하여 y는 2의 x승이랑 겹칠 수 있다 그랬어. 자, 얘 아까 뭐 한번 보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얘죠? 그럼 얘는 y는 2의 x의 플러스 2분의 1이지. 결국에 요 놈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y는 자, 3의 마이너스 x에 대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놈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누구냐 하여튼 그게 질문이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점에 대한 이동은 그대로고 도형에 대한 이동은 반대로니까 x자리에 x축으로 1만큼인데 부호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고 부호 바꿔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대로 그냥 쓸게. 일단 3에 대한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y는 3의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뭐 해당되는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a 값은 1이 될 거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는 참고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 자, 보세요. 3번 문제는 그냥 가볍게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자, y는 자, fx가 쓸까요? 자, fx가 ax야. 1이 아닌 양수다 이렇게 쓸까요? 지수함수라는 얘기지. 자, 그럼 요 노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틀을 한번 얻어낼 텐데, 자, f에 x 곱하기 f에 y가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a의 x승일 거고 얘는 당연히 a의 y승이 되니까 a의 x 플러스 y승이라고 쓸 수 있을까? 곱하면. 그럼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얘는 x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맞아. 다시 fx가 a의 x승이잖아. 얘 a의 y승이잖아. 곱했더니 a의 x 플러스 y승이 되겠지.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냐? 결국에 여러분은 동그라미 1번씩 곱했을 때 더하는 꼴이 나왔대. 얘가 뭐다? 지수함수를 뜻하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fx에 나누기 f의 y가 있어. 그럼 나누면 지수끼리 뭐하지? 빼겠지. 맞습니까? 세 번째, f에 혹시 내가 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었어. 그럼 1 되겠지. 네 번째, f에 대한 마이너스 x 넣었어요. 그럼 얘는 f의 x분의 1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이런 표현 자체가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나중에 뭐 또 한번 만나게 되실 거니까 로그 함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냥 3번은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그 함수에 관련된 얘기네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셔서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기만 익히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자, 다시 4쪽으로 와보시죠. 자, 개념 2번. 이번에는 로그 함수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에 대한 뭐 a에 대한 x다 이렇게 쓸까요? 이때 당연히 a는 밑이니까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겠고요. x는 진수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미 진수 조건에서 로그 함수의 정의 역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3에 대한 x 플러스 1이 돼 있대. 그 요놈에 대한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진수 조건만 보시면 돼. 진수가 양수가 되면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게 정의역이 된다고. 됐죠?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 지수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지수 함수에서는 x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다. 오케이? 반면에 로그 함수에서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이 결정된다.
x는 양수가 아니야. 그냥 진수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야. 진수 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역이 결정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다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미시란 동네가 양수는 양수인데 1은 아니어야 된대. 역시 두 가지 동네로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그 시작은 역시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와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진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에 대한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지수함수랑 똑같이 시작하는 거 그냥 2분의 1에 대한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뭐가 모여서 된다고요? 점이 모여서 됩니다. 자, 그래프는 점이 모여서 됩니다. 자, 첫 번째 놈 보세요.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로그 2에 1. 0이 되겠지. 2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이 되겠죠? 3은 됐고. 4 집어넣으면 얼마니? 2가 되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프는 x값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높아지니까.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가 되겠죠. 다시 함수 일반론에서 배웠던 증가함수에 대한 수학적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x1과 x2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럼 요놈 미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역시 또 0이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3 됐고. 4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될 거고.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럼 요놈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줄어드는 거잖아. 얘는 감소함수네.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 다시. 이런 관계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공통점을 또 찾아봤던 이런 게 있네. 쓰진 않고 말로만 할게요. 밑이 다르지만 이 점 반드시 지나지 않아? 이 점 반드시 지나지.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걸 정점이라고 하고요. 이 값이 쭉 줄어들더라도 이 값보다는 클 거 아니야. 왜? 진수 조건 때문에. 얘가 무슨 선이 된다? 점근선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 점근선과 정점이 존재한다. 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 차이점.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됩니다. 질문해 볼게.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성과 증가함은 관련성이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y는 로그 3에 대한 x의 그래프를 내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보세요. 당연히 1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야.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1이 되겠지. 뭐 9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이렇게.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맞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결국에 밑이 커졌지. 밑이 클수록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그래프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야. 아하. 로그 함수에서야,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클수록 그래프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야. 지수함수의 차이점이죠.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반시계였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야.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 나중에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 이런 성질을 알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개념 정리 잘 해두시고 결국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가 된다. 그 정도 성질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로그 함수에서야 밑이 클수록 그래프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등장했어? 이게 로그 함수야. 자, 로그 A에 대한 X와 로그 B에 대한 X가 있어. 밑이 누가 더 크다고? 밑이 B가 더 크다. 이 정도 여러분이 대소 판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됐지? 자, 이제 우리는 이 로그 함수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에 대한 x입니다. 자, 얘는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얘를 우리가 x축으로 1만큼, 자,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시키면 부호 바꿔서 이렇게 부호 바꿔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쓸게요. y는 로그 2에 대한 x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점, 두 번째는 점근선이라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만 나타나는 뭐 좀 독특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에서와 비교를 꼭 해두셔야 돼. 자, 로그 함수에서의 정점은 어떻게 됩니까? 진수를 0으로 하는 x값, 컴마 그때의 y 값이 정점이 됩니다. 그럼 만들어 보세요. 진수를 0으로 하는 x값은 1이지. 그럼 진수가 0이 됐어요. 0이 미안. 진수를 1로 해야지. 쏘리. 진수를 1로 하는 x값. 진수를 1로 하는 x값. 얼마니? 2가 되겠지. 진수가 1이 됐어요. 그럼 그때 y값은 3이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진수 이퀄 0. 이게 점근선이야. 진수 이퀄 0. 그럼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x 이퀄 1이 되겠지. 진수가 0이다.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 2,3을 정점으로 하고요. x 이퀄 1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x 이퀄 1. 자, x 이퀄 1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점근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자, 지금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더불어서 그냥 바로 가자. y는 로그의 2x가 있습니다. 요 놈에 대한 x축 대칭, 자, y축 대칭, 자, 원점 대칭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보실 수는 있어야겠지. 맞아? 자, x축 대칭, y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자, y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y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2x가 될 거고. 오케이? 두 번째, x축 대칭, y축 대칭은 x에 대한 부호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는 거지? 둘 다 바뀐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에 음수가 있을 때는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아. 자,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함수임을 우리가 알았어. 그럼 얘네 각각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같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얘는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x축 대칭. 왜?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뒤집어야 되니까. 그 요놈이 있는데 걔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는. 맞아? 그 다음에 기본 그래프가 얘인데 그 기본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대. 그럼 얘는 일로 갈 거고. 맞아? 얘는 일로 가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좋겠다. 됐어요? 자, 로그 함수에서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받고 앞에 음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자. 한번 연습 마지막으로. 자, y는 마이너스 로그의 3에 대한 x 플러스 1에 이렇게 또 쳐보죠. 요 놈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개형으로 옳은 것을 뭐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하나 또 바꿔볼까? 자, 뭐 x 1-x라고 쓸게.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자, 보시죠. 얘는 일단 첫 번째 정점이 어떻게 되니? 정점 진수를 1로 하는 x값 0이지. 여기 0이 됐어. 여기 y값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두 번째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 진수를 0으로 한다. 그럼 x 이퀄 1이 되겠지. 자, 그래프의 개형을 찾습니다. 자, x 이퀄 1에서 점근선을 일단 찾는데 x 이퀄 1이야. 정점은 0, 마이너스 5래요. 정점이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x 마이너스지. 여기도 마이너스잖아.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 증가함수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이게 증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음수가 두 개 모여서 양수가 된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개형도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 맨 마지막에 보시니까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내용으로 요거 y는 ax하고 y는 로그 ax 기본 0끼리 요놈하고 요놈 무슨 관계다고? 역함수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개념 3번에 역함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한 3-4개 풀어보고 마무리 해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죠.
자, 핵심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심 4번. 자, 핵심 4번. 자, 핵심 4번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밑에 있는 값을 위에다, 위에 있는 값을 밑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지. 그 이 y는 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살려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잘 안 되는 사람은 와서 다시 한번 꼭 질문하시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5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5번. 자, a가 1보다 크고 fx가 2배, 자, 로그의 a의 x.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일단 보시면 밑이 1보다 크지? 그럼 밑이 1보다 커.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당연히 증가함수가 되겠지. 맞아요? 자, 기억번 보시니까 x1, x2에 대해서 걔가 0보다 크대. 그거 왜 나왔을까? x1하고 x2가 0보다 크다는 거. 0보다 크다는 거 왜 나왔을까?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역 때문에. 됐지?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fx1과 fx2가 이런 관계다. 증가함수란 얘기지? 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기억번은 오케이 되겠죠. 니은번 보시겠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로그 ax에 대한 그래프는 만난다 라고 돼 있어. 만난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본형이잖아. 이 기본형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지금. 맞아. 근데 그 기본형 그래프에 대해서 몇 배 한대? 기본형 그래프에 대해서 일단 몇 배 한대? 2배 한대. 2배 한대. 그럼 여기 2배 하시면 여기 있는 놈이 그대로 여기 쓰고 여기 있는 놈은 2배 되니까 일로 올라갈 거지 이렇게. 여기 있는 놈 2배 하니까 여기로 올라갈 거지 이렇게. 2배만큼. 여기 있는 것도 2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일단 첫 번째는. 근데 걔네들을 각각 얼마씩 올린대? 걔네들을. Y축을 한 칸씩 올린대. 그럼 Y축을 한 칸씩 올라간대. Y축을 한 칸씩 올라간대. Y축을 한 칸씩 올라간대. Y축을 한 칸씩 올라간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 맞아?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어느 정도 잡아내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지. 자, 이 니은번 얘하고 얘는 만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디귿번 한번 더 보실까요? 디귿번. 아니야, 이거 너무 그래도 좀 그래프로 풀면 좀 만난다 안 만난다 좀 애매해지니까 그래도 정확히 한번 풀어보죠. 그래프 그리지 말고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애매해지니까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니은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fx라는 그래프가 로그 a의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fx라는 그래프가 아까 ax 이렇게 된 거지. 맞아.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만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넘기시니까 로그 a에 대한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x가 a의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결국에 a가 1보다 크니까 뭐 예를 들어 2 집어넣어봐. 그래도 어차피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x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게 더 명쾌할 거야. 디귿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y는 fx에 대한 그래프하고 그놈의 역함수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자, y는 fx인데 fx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옮겨볼게요. 로그의 a의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y는 f의 인버스 x가 있습니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만나지 않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까? 역함수? 요 놈에 대한 역함수를 내가 만들어 볼게.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x는 2배 로그의 a의 y의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아요. 요 놈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2배에 대한 로그의 a의 y는 x-1이 될 거고 뭐 2로 나누시면 y, 로그의 a의 y가 식이 좀 더 복잡해지네. 얘는 또 앞 문제랑 다르게 또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 고1 때 요거 하나만 좀 팁으로 갖고 가죠. 자, y는 fx와 자, y는 f의 인버스 x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y는 당연히 x에 대한 대칭이지. 자, 두 번째는 f의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잖아. 역함수에서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이거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세 번째로 이런 거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y는 fx와 y는 f의 인버스 x의 교점이 나오잖아. 그럼 역함수를 구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 y는 x의 그래프와의 교점을 찾아내시면 된다고 그랬던 거 생각나세요? 맞아? 자, 그러면 봐. 2의 로그의 a의 x 플러스 1이랑 역함수를 선생님이 아까 막 구하려고 했잖아. 근데 복잡하잖아. 그 역함수 대신에 누구 쓴다고? y는 x라는 놈 쓴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2에 대한 로그의 a의 x에 뭐 실제로 요 값을 풀어내기도 약간 무리는 있네. 아까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며. 근데 우리는 그놈에 대해서 y는 x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 이렇게. 교점이 반드시 나타난다. 왜? 이 그래프가 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식으로 풀기보다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또 이제 중간값 정리 그런 걸 이용하면 풀 수도 있는데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프 상에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므로 여러분은 이 내용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니은번은 수식으로 풀어도 괜찮고 디귿번은 그래프로 푸시는 게 괜찮고 약간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번 별표 하나 치워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6번. 자, 어떤 문제에서 같은 함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어. 같은 함수. 같은 함수란 건 뭐냐? 같은 정의역에 대한 같은 함수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해. 같은 함수가 뭐냐? 같은 정의역에 대한 같은 함수 값이야.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것과 y는 x 삼승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그래프지. 얘는 직선인 거고 얘는 곡선인 거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했어.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같은 함수 값을 가지므로 정의역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으면 얘하고 얘는 같은 그래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떤 문제에서 같은 함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같은 정의역에 대한 같은 함수 값을 보셔야 된다. 오케이?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죠. 다음 중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 1번 보실까요? 자, y는 로그의 x제곱과 자, y는 2 로그 x. 이게 제일 당하기 쉬운 예인데 봐. 로그의 성질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풀지. 2를 앞으로 떨궈요. 이렇게 떨궈. 그럼 둘이 똑같겠지. 근데 함수에서만은 그런 성질이 통하지 않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얘는 이게 진수지. 진수가 0보다 크잖아 이렇게. 이게 진수지. 진수가 0보다 커. 진수 조건이 정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정의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정의역이 같은 거야? 다르잖아.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이걸 바로 떨구는 거 아니야. 2를 앞으로 떨궈서 같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 2번 보시죠. 2번을 보시면 y는 로그에 대한 x에 대한 3승과 y는 3에 대한 로그의 x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진수가 x 3승이 양수인 거지 이렇게. 얘는 진수가 x가 양수인 거지. 근데 x 3승이 양수라는 것은 x가 양수인 거 맞아요? 왜? 3차와 1차는 동급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범위에서 무조건 3차와 1차는 동급이라고. 그럼 얘하고 얘 정의역이 똑같잖아. 정의역이 같으므로 이제는 3을 앞으로 떨궈도 괜찮죠. 그래서 두 식은 똑같아지는 거지. 2번은 오케이. 오케이? 1번과 2번 차이점을 좀 보시고 자, 3번 보시면요. 정의역이 다르지? 정의역이 다르잖아. 왜 달라? 3번 보시면 위에 놈은 정의역이 이거야. 아래 놈 정의역이 뭐야? x가 0보다 크고 and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정의역이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르므로 보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4번 보시면 4번 y는 로그에 대한 루트 x하고 y는 2분의 1의 로그 x가 있습니다.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니? 루트 x가 0 이상인 거지. 맞아? 근데 당연히 무리수 부분이니까 0 이상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승을 바꿀 수 있죠? 떨구니까 똑같아지겠지. 다시 루트 x가 양수야. 여기 x가 양수야. 근데 어차피 양변 제곱해도 똑같은 정의역을 가지니까 숫자를 떨궈도 괜찮다고. 결과적으로 4번도 같은 정의역에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5번은 어때요? 5번 아예 그래프 자체가 다른 거잖아.
기본형. y는 2의 x승이라는 놈에 대해서 위에 놈은 y축 대칭이고 아래 놈은 x축 대칭이 되겠지. 이 정도 보실 수 있으면 정답은 2번, 4번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요 놈이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7번 문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3의 x승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gx가 f와 gx에 대한 곱이 합성을 했더니 얘가 됐다. 이때 g3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자, 잠깐 보시죠. 요놈 뭘까 이게? 합성을 했다는 얘기잖아. 합성을 했더니 x 항등함수가 나왔다. 합성을 했더니 x 항등함수가 나왔다. 별표 하나 치시고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런 거 이제 고1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 정도만 암기하셔도 괜찮다고.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다? 그 말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 말이야. 그러면 fx가 얘인데 그 놈에 대한 역함수의 얘기잖아. 그럼 역함수의 3집어넣으면 얼마니?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k라고 놔. 아까 이거 생각나세요? f의 a가 b야. 그러면 f의 인버스에 b 집어넣으면 그게 a라며.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 보자는 거지. 결국에 g라고 나왔지만 얘 f의 인버스죠. 얘 f의 인버스야. f의 인버스. 그럼 결국에 f에 k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그런 얘기겠지? 그때 k 값을 구해주세요가 지금 질문인 거잖아. 그래서 마무리해 봅니다. 주어진 fx에다가 k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2에 3에 k지. 근데 그 값이 얼마 나온다? 3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3에 대한 k승이 2분의 3이니까 k는 얼마일까? 로그 3에 대한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요는 뭐 굳이 쓰면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돼서 1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자, 그래서 나머지 값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다. 뭐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되겠어요? 자, 결국에 오늘은 뭐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야. 지수 함수가 뭐고 로그 함수가 뭐고 그 미세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찾아내시고 걔네들에 대한 이동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지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